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 중에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를 국립묘지로 모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4월 30일 날 합동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생계가 곤란하신 유공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든 참전유공자든 국가보훈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생활곤란 대상자이고, 또 무연고 국가유공자나 무연고 참전유공자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아시면 나중에 사망을 하였을 때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장례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그 내용들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런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생계곤란 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내용 잘 알려주시고, 무연고이신 분들은 주위 사람들, 친구분들이거나 주위에 알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였을 때 조금 더 나은 장례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잘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는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는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자료 출처 정확하게 여기 밝혔습니다. 보도 시점은 2025년 4월 29일 날 나왔던 자료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 국립묘지로 모신다. 30일 합동 안장식. 보훈부 전국 공설봉안시설 안치 무연고자 전수조사 통해 국가유공자 찾아내. 2번 30일 수요일 서울 현충원 등 전국 6개 국립묘지서 합동 안장식 거행. 3. 강정희 장관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 이번 이 보도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보훈부에서 정말 잘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는 전국 공설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일을 찾아 30일 수요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봉안시설 중에서 일반실이 아닌 무연고실에 안치된 17,40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 93명을 찾아냈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으며, 전수조사 이후인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되어 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총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해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 국립영천, 국립산청, 국립임실, 국립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된다. 먼저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합동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운자와 전산공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가 안장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운자회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공군, 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무공수운 화랑훈장을 받으신 공군 중사, 그리고 전상군경 7급인 육군 하사, 전상군경 6급인 육군 하사, 전상군경 6급인 육군 병장, 이분들 이제 대상자 성명만 윤, 장, 최, 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안장식이 동시에 개최된다. 괴산 호국원의 72위, 산청 호국원의 10위, 영천과 임실 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 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각각 국립묘지별로 몇 분의 기수가 안장이 되는지 이렇게 또 상세히 나와 있고,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무용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분들을 찾아내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임을 감안하여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는 끝났고 이제 부침으로 합동안장식 계획과 이미 이 내용은 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침 2로에서 무연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합동안장식 추진 이미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울현충원의 4위,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국립괴산호국원 현충관의 72위,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관의 3위, 국립임실호국원 충령당의 또 3위,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관의 10위, 제주도 호국원 현충관의 1위, 이렇게 해서 총 93위가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나와서 보니 어느 지역에 호국원이 있고 현충원이 있는지 이 내용도 조금 더 또 상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제가 처음 시작 부분에서 얘기를 드렸던 무연고자이신 분들이거나 생계곤란 대상자이신 분들, 이분들은 국가보훈부에서 장례 서비스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제가 정확하게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부분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가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게 뭐 매년마다 만들어 드리지는 않고 작년에 만들었는지 언제 한번 만들어 드린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도 만들어 드렸고, 그런데 2025년 1월 7일 날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최근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25년도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지원 안내라고 있습니다.
생계곤란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지원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2025년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란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 서비스 일체를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국가가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장 중요하죠.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자라고 나왔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본인들 몸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그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로 해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당을 지급을 받지 못한다. 이분들은 그냥 참전 유공자에 속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월남 참전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등급이나 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도, 중등도, 경도 장애를 판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전 유공자로서 이 장례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정확하게 이 지원 대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됩니다. 그러니 지원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사망 즉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장례 종료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현금 지급 안 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신청을 하셔야지 국가보훈부에서 연결된 장례 서비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장례가 끝났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미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내용은 가족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공자 본인들이 제 영상을 만약에 유공자이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더라도 가족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대상은 아닙니다. 생계곤란하신 분들, 무연고이신 분들, 특히 무연고이신 분들은 주위 친구분들이나 아는 친척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으니 꼭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부로 아니면 이 장례 서비스 센터로 전화를 해서 장례 서비스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얘기를 해 놓으십시오.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장례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사망 즉시 유족이나 장례 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보상과 또는 주식회사 A+ 라이프 콜센터 1688-5390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크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적어 놓으셔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놓으십시오. 혹시라도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언제까지 국가보훈부와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보훈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그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시게 되면 장례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가보훈부 콜센터 나와 있죠? 1577-0606 이리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 국가보훈부에서 알아서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장례 서비스 제공 품목은 어떤 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인력 지원, 장례 지도사 1명이 3일간 파견을 해준다고 합니다. 장례 복지사 4명이 10시간에 걸쳐서 일을 해주고 장례 예식사는 입관을 보조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용품으로는 수의, 국가유공자 전용 수의가 있다고 합니다. 관, 오동나무 1.5치, 화장을 할 경우에는 1치 이하 관을 제공을 해준다 하고 유골함은 목함 또는 이중 유골함입니다. 입관용품은 관보, 명정 등 입관용품 일체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빈소용품입니다. 빈소용품으로는 위패, 브이록, 향, 초 등 빈소용품 일체를 지원을 해주고 일회용품은 200인분에 한한 내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꽃바구니 1개, 헌화꽃 30송이. 자, 그리고 상주용품으로는 남자 상복, 양복 5벌 대여,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여자 상복으로는 개량 한복 5벌 대여, 의전용품으로는 완장, 행전 등 일체 제공, 그리고 장의 차량이 있습니다. 장의 차량은 앰뷸런스, 관내는 무료입니다. 장의 버스나 리무진은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경우에 전국 무료이고 리무진은 첫 번째 장지까지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정사진 무료 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정사진은 미리 사전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무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용품으로는 세면 도구와 수건 등 한 박스를 제공을 해주고 추모 배너는 빈소 설치라고 합니다. 행정 안내, 장례 후 행정 안내를 해드리고 대체 서비스, 미사용 품목 대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부에서 생계 곤란하신 분들과 무연고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에게 이렇듯 여러 가지 장례 서비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나왔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계 곤란하신 분들이거나 무연고이신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이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연계된 상조업체에서 약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장례 서비스 물품을 제공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꼭 기억을 하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하시거나 자녀분들이거나 배우자에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이신 분들은 주위 분들, 친구분들이거나 아시는 분들, 집 주위에 있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에서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일을 국립묘지로 모신다는 내용과 생계곤란자와 무연고 국가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장례 서비스 지원 품목과 관련된 내용들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잊지 말고 꼭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